문제 1번부터 한번 볼까요? 네, 문제 1번은 이거는 사실 이제 저 말고도 찍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얘는 많이 예상을 했을 것 같아요. 한번 문제를 읽어보시면은 뭐 갑은 뭐 팔목시계 뭐 상품 어떻게 됐고 뭐 상표권자 등등 상품 받고 여기 하나하나 이 문구 하나하나의 약간 실체적인 의미 이런 것들보다는 이 출제자의 의도부터 한번 파악을 해볼게요. 어차피 사실관계는 여러분들 다 아실 테니까. 여기 이제 노란색으로 쳐져 있는 부분 있죠. 네, 이 부분은 이제 출제자가 제가 강의를 할 때 항상 판례 중심형 설명을 하거든요. 출제자는 이 문제를 내기 전에 이 판례를 가지고 와서 문제를 냈을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그쵸? 메트로시티 판례를 그냥 거의 복사 붙여넣기를 했죠. 그리고 안에 보시면은 뭐 고품격의 전문점 백화점, 뭐 면세점 이런 것들, 뭐 제한하는 약정을 했다 이런 거, 그쵸? 그 다음에 이 특히 여기서부터 조금 의문이 드신 분도 있을 텐데요. 요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요것도 사실은 원래 있는 내용이에요. 원래 있는 사실관계를 그냥 그대로 갖고 와서 그냥 붙인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거는 사실 판례 사실관계를 그대로 갖고 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쵸? 네, 그런 상황에서 여기 밑에 보시면 뭐 병음부터 여기 판단하였다까지 뭐 여기는 뭐 문제 2번을 위해서 만드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 1번을 풀기 위해서는 요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문제 1번을 한번 볼까요? 일단 출제자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출제자는 이렇게 딱 문제를 내고 소진이란 딱 단어를 주고 판례를 중심으로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럼 출제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항상 이 시험이라는 거는 출제자 입장에서 항상 생각을 해요. 출제자가 어떤 걸 원하는가? 답안지 작성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걸 원하는가? 당연히 이 판례를 당연히 바르게끔 이제 문제를 설계를 한 거죠. 그래서 얘는 전형적인 판례 중심형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뭐 설명은 더 길게 안 할게요. 얘는 처음에 뭐 설문 1번 이렇게 해놓고 뭐 치매의 성립 요건 해가지고 먼저 항상 얘기를 했죠. 판례 중심형은 먼저 위치 선정부터 먼저 하고, 그쵸? 유상 보정 재남에서 뭐 정당 권한 안에 권리 소진이 문제된다. 그래서 두 번째 목차는 권리 소진 이론, 그쵸? 그렇게 해놓고 무슨 뭐 여기 뭐 목적이 달성해서 권리가 소진된다. 그래서 침해를 이루지 않는다. 뭐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판례 중심형 문제에서 두 번째로 나와야 될 것은 이제 쟁점 파헤치기. 네, 그쵸. 위치 선정이 됐으면 이제 쟁점 파헤치고 문판 검사 이렇게 써주시고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결론을 해주십니다. 이 판례는 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뭐 굳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막 설명하고 그러진 않을게요. 네, 강의는 아니니까. 그래서 그래서 제가 작성한 답안인데요. 이거는 이제 샘플이에요, 샘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작성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작성을 했다고 하더라도 큰 틀만 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치매의 성립요건, 유상 보정 뭐제 이렇게 없으니까 정당권은 여부로 권리소진 문제된다. 이렇게 해서 위치 잡아주고 여기서의 키워드는 이거 목적 달성한 것으로서 소진된다. 목적 달성. 요게 이제 중요하죠. 그쵸? 키워드가 될 것 같습니다. 문제점에 보시면은 병은 뭐 이렇게 양수 받아 판매해 왔으나 근데 뭐 제한약정 위반해서 기초해서 판매해 왔으므로 여기 실제 사실관계 이제 나오죠. 실제 사실관계 여기서 문제되는 쟁점의 이유 나오죠. 그래서 권리소진 문제가 되는데 판례 이렇게 줄줄 바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키워드가 요거는 써주셔야 되겠죠. 뭐 계약상 부수적의 조건에 위반하여 네 이거 이제 써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제가 강의 시간에 항상 이제 말씀드렸던 네 가지 판단 기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계약에 위반됐냐 안 됐냐를 가지고 권리 소진됐냐 안 됐냐를 일률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 판례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였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네 가지 판단 기준을 반드시 적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걸로 판단하지 말고 요 네 가지로 종합적으로 판단해라 라는 게 이 판례의 태도고요. 그래서 요게 또 이제 핵심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사안포섭을 좀 잘 해주셔야 되는데 판례 중심형 문제는 항상 사안포섭 잘 해주셔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판례 원문에 보시면은 이런 말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 출처 표시 기능, 품질 보증 기능이 훼손되는지 여부. 그래서 훼손되느냐, 이런 사실관계로 봤을 때 훼손되지 않는다. 네, 여기 보시죠. 추가적인 여기가 아니라 그 어디냐? 네, 여기죠.
그래서 병의 판매 제품은 뭐 진정 상품이기 때문에 쇼핑몰 판매량도 이미지가 손상되기 어렵다는 점. 제 강의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적법하게 제공받은 진정 상품이므로 예, 왜 얘가 출처 표시 기능, 품질 보증 기능이 훼손되지 않느냐? 진정 상품이기 때문이에요. 예. 길바닥에서 판매해야 된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얘가 루이비통에서 나온 것인지 알기만 하면은 이게 뭐 훼손될 염려는 없잖아요. 뭐 일단 뭐 길바닥에서 판매된다는 것 때문에 좀 이미지는 훼손될 수는 있을지언정, 그쵸? 그래서 진정 상품이기 때문에 얘가 손상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네, 요거 이제 하나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뭐 제가 뭐 지어낸 말은 아니에요. 이게 보시면은 어, 예, 실제 판례에서도 어, 예, 진정 상품이다. 소위 진정 상품이기 때문에 인터넷에 쇼핑몰 유통시킨만으로는 훼손되기가 어렵다. 네, 훼손이 안 된다. 왜? 진정 상품이기 때문이다. 네, 이거 이제 하나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사실 아마 많이 넣으신 분들 많이 없을 거예요. 이거는 너무 마음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금전적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졌다는 점. 네, 요것도 이제 하나 넣어주시면 되겠죠. 네, 요거는 실제 사실관계 있죠. 여기 보시면은 사전 동의를 득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요거 지급받기로 했다. 네, 요거 가지고 이제 사포섭을 이제 쭉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판례 원문에서도 보시면은 추가적인 유통을 금지할 이익은 크기는 어려운데 수요자는 보호해야 된다. 네, 이게 이제 결국에는 권리소진 이론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법이겠죠. 사실 어떻게 보면. 네, 요것도 하나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인터넷 쇼핑몰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지도 않았다. 네, 이거 다 판례 원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네, 여기 있죠. 네, 네, 요런데 이제 요 판례 원문에 있는 요 사안 포섭 문구 가지고 잘 포섭을 해주시면은 아주 좋은 점수를 받는데 제 생각에는 네, 이렇게만 써도 아주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써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고 이렇게만 써도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개 다 넣는 것은 사실 시간상 그리고 이제 그 촉박한 시간 내에 이걸 다 생각해내기가 어렵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거는 베스트고 여기서 두 가지만 가져가셔도 좋은 점수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침해하지 않았다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1번 문제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1번 문제는 그렇게 문제는 없었을 거예요. 2번 문제 한번 볼게요. 1-2번 문제. 한번 읽어볼까요? 네. 그래서 팔목식에 뭐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상표법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려고 하는 경우 논거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민사 사건에서 상표법 위반이라고 하진 않거든요. 위반이라는 것은 이게 약간 잘못이라는 약간 뉘앙스가 크기 때문에 이 출제자도 약간 사실 의도한 게 그 침해 죄 쪽으로 조금 더 기울어져 있다고는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래도 손해배상 청구랑 상표법 위반으로 고소하였다. 여기도 위반이라는 단어를 썼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출제자도 이 고소를 조금 더 생각을 하고 냈겠죠. 근데 또 꼭 그렇게만 볼 수는 없어요. 왜 그렇게만 볼 수는 없느냐? 보시면은 등록상표임을 표시하지 않음이라고 이제 적었어요. 그쵸? 네, 이 뜻은 이것도 이제 출제 의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민사상 고의 추정에서 112조인데 얘가 등록상표임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표시한 경우에는 알았던 것으로 추정한다. 고의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죠. 근데 지금 등록상표임을 표시 안 했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고의가 추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부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거 이제 조금 더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민사상 고의 여부 이제 하나 넣고 상표법 122조 하나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게 그쵸? 요게 힌트가 여기 있죠. 네. 그래서 출제자의 의도가 여기서 이렇게 조금 드러난다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병은 뭐 판매된다는 판매된다는 사실만을 인지하였다는 점에서 비추어 볼 때, 그쵸? 네, 요걸 가지고 이제 논의를 해주시면 되겠죠. 네, 요걸 가지고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디 있느냐? 여기에 있죠. 어딨지? 아, 여기 있네요. 네, 요거. 네, 이렇게 딱 이제 이어서 해주시면은 그래서 요거 하나 놓고 근데 이거는 제 생각에는 출제 의도가 한 3에서 한 40%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뭐 제가 이제 출제자가 아니니까 뭐 그 의도까지 그 내심의 의사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얘는 한 6, 70% 정도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얘도 한 3대 4 이렇게 이제 작성을 했고요. 요게 이제 판례 원문에서 나온 거죠. 판례 원문에서 나온 건데 상표법 위반 고소권 관련 해가지고 이제 목차를 잡아주시면 되는데 한번 판례 한번 볼까요? 판례가 이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부터 끌고 갑니다. 한번 판례 한번 보시면요. 네, 여기 피고인의 고의에 대한 판단이라고 되어 있죠. 네, 여기를 보시면은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그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세리 저저저저 요거 이게 이제 무죄 추정의 원칙이에요. 여러분들 무죄 추정의 원칙 기억 나시나요? 네, 피고인이 범죄를 되지 않으거나 범죄 증명이 없을 때는 판결을 무죄로 선고해야 된다. 요거를 먼저 한번 깔고 그 다음에 이 판례 내용 써주시면 됩니다. 이 판례 원문에 있는 내용 네, 자, 알고 계셨으면은 저 이거 바탕화면 나오는데 좀 당황스럽네요. 이거 바탕화면 나와가지고 네, 네, 요거 검사의 증명이 이러한 저저 하면서 요거 내용 예, 요거 이제 두 줄 써주시고요. 그리고 어 이제 미필적 고의 판례 있죠. 미필적 고의 판례도 하나 넣어주시면 돼요. 예, 침해에 해당한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침해인데 어쩔 건데 이런 이제 내심의 의사 제가 말씀드렸죠. 고의에서 말하는 그 고의는 형사에서 말하는 고의는 민사보다 훨씬 엄격합니다. 그래서 침해라는 사실을 알았다. 네, 인식뿐만 아니라 뭐 그래서 어쩔 건데라고 하는 용인하려는 내심의 의사가 된다. 요거까지 하나 넣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얘는 직접적이진 않아요. 그래서 얘는 없어도 돼요. 예, 얘가 조금 이제 중요해 볼 수가 있겠죠. 예, 형사소송법 이거 하나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보다는 이 밑에 있는 판례가 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도 똑같이 요 사실관계를 가지고 해주시면 좋겠죠. 예, 그래서 이것 했다는 점에 비춰봤을 때 법관으로 하여금 의심할 여지가 가지가 있으므로 네, 그쵸? 항상 사법포섭을 할 때는 사실관계에다가 이 판례 문구까지 예, 판례 문구까지 이렇게 넣어서 해주시면은 아주 좋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됐죠. 네. 이거 자꾸 바탕화면 나오는데 너무 네, 그쵸. 뭐, 형사소송법까지는 안 쓰셔도 됩니다. 이거는 그냥 그 이게 좀 문제가 좀 애매한 게 얘가 형사를 물어보는 건지 민사를 물어보는 건지 조금 애매한 것도 있죠. 사실 어떻게 보면 얘는 출제자가 설마 112조 이거 112조 이 규정을 형사에도 적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출제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출제자가 법리를 모르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상표법 위반에 대해서 고의가 없다는 주장을 하려는 경우 논거를 주장하려고 했는데 민사해상 고의는 쟁점이 아니지 않을까요? 이건 이제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 단서 요 단서가 나온 이유가 조금 설명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거를 도대체 왜 줬을까라고 조금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뭐 이 112조를 조금 의도한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또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였다. 그리고 제가 솔직히 요 문구를 제가 왜 넣었냐면요. 이 상표법상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럼 상표 판례도 하나 약간 그 의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저는 이 판례를 하나 넣었거든요. 사실 상표법에 고의와 관련된 판례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요 판례도 같이 넣었긴 했거든요. 예, 형사상 고의 쓰라는 거는 일단 의도 중에 하나인 것 같긴 해요. 이 상표법 위반이란 말이 너무 명확하게 나와 있어가지고 얘는 일단 의도긴 한데 얘까지 크게 의도했느냐 그건 좀 의문이네요. 그래서 가장 안전한 건 요거고 차선은 요거 하나만 써도 이제 차선이라고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적어놓으면은 이제 빠져나갈 구멍은 없으니까 한번 이렇게 한번 작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써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배점상. 네. 근데 민사까지 하나 넣어주시면은 그래도 이거 고려는 했네라고 하고 넘어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3번 한번 봐도 될까요? 네, 그래서 3번 한번 볼게요. 3번 문제부터 한번 볼게요. 병의 과실로 갑의 상표권을 침해한 경우 병이 이제 얘는 좀 중요한 게 이 침해라는 걸 가정을 했어요. 우리 1번에서는 이제 침해가 아니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얘는 병이 뭐 어떤 사실을 했다 하더라도 일단 침해는 가정한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상표법상 갑이 병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 판결에서 예상이 되는 손해배상 상정 기준에 대해 설명하시오. 이거는 좀 잘 쓰신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거 예전에 이제 저는 이제 크라운진 판례를 좀 생각을 했는데요. 일단 이제 손해배상액의 산정 기준 요거부터 설명을 해야 되겠죠.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게 예상되는 손해배상액의 산정 기준 그리고 그 쟁점 그리고 손해배상액 그쵸? 그 다음에 그 관련된 쟁점까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요거 그 다음에 아이고 요거 순서대로 이제 목차를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목차를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요거 하나 잡았고 그 다음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어떻게 되냐 쟁점 그 설명하고 그래서 손해배상액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게 이제 저는 썼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했고요. 손해배상액 상정해가지고 뭐 110조 1항, 110조 2항, 뭐 110조 3항, 110조 4항 이렇게 이제 쭉 이제 썼고요. 그래서 요걸로 봤을 때는 여기 보시면은 동판매로 2천만 원의 이익을 얻었다라고 했잖아요. 네, 2천만 원의 이익을 얻었으니까 2천만 원이 추정될 여지가 있다. 예, 여지가 있다고 합니다. 여지가 있다. 근데 아래 추가 논의도 살핀다. 왜냐면은 일단 사실관계를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사실관계를 분석을 해보면은 네, 첫 번째 사실관계 나왔어요. 2천만 원의 이익을 얻었다. 네, 첫 번째 사실관계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실관계 한번 볼까요? 갑은 본인이 직접 팔목시계를 판매하지 않았다. 네,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병의 판매 행위에 의하여 상표 가치 하락으로 1천만 원 손해를 입었다. 네,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이렇게 썼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 사실관계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이제 따져볼게요. 요거 하나로 봤을 때는 이거 2천만 원 추정될 여지 있다. 근데 두 번째 사실관계를 고려해 봤을 때 팔목시계 판매 안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산적 그래서 얘는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재산적 가치가 없어서 가지고 구체적인 피해가 있을 수 없다. 네, 요거 이제 요 쟁점 크라운진 판례 하나 이제 써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거는 좀 많이 모르셨을 수 있어요. 이 파란색 요 밑줄 부분은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요. 상표 가치 하락으로 이제 1천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 요거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요거는 뭘 의도했을까요? 이거는 뭘 의도를 했을까요? 이거는 이제 보시면은 크라운진 판례가 이제 대법원 판례가 이제 요게 있죠. 그쵸? 근데 얘가 그 이 원심법원에 한번 보시면은 이게 여기서도 이제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 비슷한 내용이 나오기는 하는데 여기 이제 원심법원에 보시면은 이 가치에 대해서 나와요. 그래서 이 상표라는 것은 그 본질적으로 사용을 해야지만 그 가치가 생겨요. 그렇죠? 이 특허권하고는 다르게 특허권이라는 것은 그 창작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 창작의 요소로서 그 자체로서 재산적 가치를 지닙니다. 근데 이 신용실현권도 마찬가지죠. 근데 상표권은 우리나라에서는 창작성을 인정을 해주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상표권이라는 것은 선택의 문제예요. 선택의 문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판례에서도 특허권이나 실용신경 같이 재산적 가치를 지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크라운진 판례도 한번 보시면요. 그게 이제 어디 나와 있지? 여기 이제 있는데 위에 상표권은 특허권과 달리 이렇게 쭉 내어 있고 침해 행위가 있었다는 등 구체적인 피해 발생이 전제되어야 한다. 네, 침해는 있었는데 등록만 해두고 사용되지 않았다. 네, 그거 자체를 손해 발생을 부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렇게 이제 저는 이제 그 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크라운진 판례로 이제 얘는 그 부정한다. 그래서 이제 어떤 논의를 쓰느냐 그 판례를 이제 쭉 쓰시고 그 다음에 특허권 등과 같이 재산적 가치를 지닌 것이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이거 그 이지상표법 기본서에도 보시면은 이 얘기가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재산적 가치를 가지지 않는다 뭐 이런 내용이 이제 똑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이제 학설도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로 그 진행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저는 손해배상 청구 어려울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네, 한번 볼까요? 문제 한번 볼까요? 탑플란트는 적용 안 되나요? 그래서 실시권자 사용으로 사용했다고 볼 수 있지 않나요? 저도 탑플란트로 탑플란트 한번 볼까요? 네, 탑플란트는 이게 그 제가 알기로 그 특허법원 판례인데 저는 사실 이제 특허법원 판례보다는 이제 대법원 판례가 명확한 게 있으면은 전 대법원 판례를 이제 써달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일단 의도는 이 의도가 저는 거의 한 80%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손해의 발생이 있을 수 없다. 손해의 발생이 있을 수 없는데 여기에 또 마침내 판매하지 않았지만 요 내용이 이제 들어가 있어가지고 요거 가지고 한번 연결을 해봤는데 네, 이, 네, 일단 이렇게 한번 하고요. 일 3번은 이렇게 한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좀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1 3번은 이렇게 해보고 네, 이제 문제 2번 한번 볼까요? 네, 그래서 문제 2번 보고 네, 문제 2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은 이거는 사실 차지나오를 거의 이거는 너무 판례 중심형 이건 판례 중심형의 끝판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그쵸? 예, 파기환송을 하기 위한 논리를 판례에 근거하여 판례 중심형이 나오는 단어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논리도 이제 12점으로 나왔습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판례 중심형 문제의 그 끝판왕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느냐? 단순히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 관지거객하고 그 다음에 그 뭐냐 그 뭐 전체로서 판단해야 된다 그 내용뿐만 아니라 이제 파기환송을 위한 논리를 쓰라고 했으니까 이제 삼포섭도 조금 이제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죠. 이제 그 부분을 조금 이제 한번 볼 건데요. 그래서 1번 문제 한번 볼까요? 상표법상 기술적 표장의 제도 문제에서 물어본 것은 기술적 표장의 제도의 취지 네 그리고 그 판단 기준 두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답안지는 이렇게 두 가지로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기술적 표장의 제도적 취지, 기술적 표장이란 무엇이냐? 이 기술적 표장의 정의부터 이제 들어가는 게 좋겠죠. 얘는 저는 이제 진짜 정의를 갖고 와서 했는데 조금 다르게 쓰셔도 돼요. 기술적 표장이랑 상품의 성질 등을 나타내는 표장을 말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러프하게 쓰셔도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주셔도 되고 저는 이제 요거까지는 하나 이제 더 써볼까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제 품형 뭐 품질 원재료 효능 뭐 저저저거가 이제 예시 열거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 30단조이랑 3호에 그래서 그것까지 다 써주시면 좋은데 안 써주셔도 돼요. 이것까지 이렇게만 딱 해도 충분히 이제 좋은 점수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요거까지는 너무 과하고요. 그리고 취급 취급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기술적 표장이라고만 돼 있고 얘가 뭐 332랑 3호라 자체에 대해서 물어보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얘는 뭐 거절될 것이고 효력이 제한될 것이고 뭐 하나 더 추가를 해보면은 유사 판단 시 요부가 될 수 없다. 뭐 이것도 하나 이제 넣어주시면 이제 좋겠죠. 네, 요거까지 너무 과해요. 이렇게만 쓰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3번 기술적 표장의 제도적 취지 해가지고 판례에서 이제 판례 원문에 보시면은 그 33조이랑 3호에 대한 취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보고 넘어가시면요. 네, 차지나무 판례인데요. 네, 여기에 이만큼 써져 있죠. 이만큼. 여기 아니라 그래서 네, 요만큼 써져 있죠. 요만큼을 요약해서 써주십니다. 이거 다 쓰실 못 써요. 그래서 여기서의 요약은 기술적 표장이기 때문에 자타 상품 식별 기능을 상실한다. 네, 첫 번째.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독점인에게 사용하는 것은 공인상 타당하지 아니한 데 있다. 네, 요거 두 개. 자타 상품 식별력이 없고 독점 적응성이 없다. 그거를 조금 길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타 상품 식별가 많고 설령이 있다고 하더라도 특정인에게 독점시키기 부당하다. 네, 라고 해주시면 되는데 네, 이렇게만 쓰셔도 됩니다. 이렇게만 쓰셔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네, 이렇게만 쓰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거 아이고 자꾸 바탕화면 나오네. 그 다음에 그 판단 기준 얘기를 하라고 했죠. 판단 기준. 그래서 당연히 제가 강의 시간에 항상 설명드렸죠. 관지거객 무조건 반드시 쓰셔야 된다고요. 그렇죠? 네, 관지거객 무조건 쓰셔야 됩니다. 네, 이거는 제 강의를 만약에 들으신 분이라고 하면은 이거를 안 쓰셨다. 네, 반성하셔야 됩니다. 네, 반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메인 또 요게 또 나오죠. 구성 부분 전체를 하나로 봐야 된다. 네, 그것도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또한 이제 뭐 근데 이것도 넣어주시면 좋아요. 뭐 단순히 암시 강조하는 대로 넘어 이것도 직관케 할 정도로 이뤄야 한다. 근데 이것도 넣어주시면 되는데 안 써주셔도 돼요. 이거 굳이 안 써주셔도 되는데 왜 이걸 넣느냐? 여기에 이제 그런 말이 있다고 돼 있어서 저는 이제 씁니다. 예, 암시할 뿐 직감, 암시 직감 판례 나오는 거 생각나는 거 있죠? 네, 암시할 뿐, 네, 그거 이제 넣어서 써주시면 됩니다. 네, 판단 기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네, 설명해서 이제 끝났습니다. 이렇게 딱 쓰시면 끝나고 사안포섭은 이제 2번 문제에서 해주시면 되겠죠. 사안포섭은 2번 해주시면 되는데 요거는 사실 저희가 실무형 문제가 좀 없어졌잖아요. 저는 이 문제를 딱 보고 나서 든 생각이 실무형 문제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로 약간 대체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 파기환송을 하기 위한 판단 논리를 판례 근거에 설명하시오. 이게 뭐냐면요. 너가 이제 파기환송을 시킬 거야. 의견서를 써봐. 의견서가 아니라 그 답변서를 써봐라. 이거랑 거의 비슷해요. 이 문제가. 이건 약간 실무적인 문제를 내야 될 것 같기는 한데 그렇다고 문제 하나를 그냥 아예 20점 분량으로 40분으로 쓰기에는 형평성 논란이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우회해서 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딱 이제 처음 문제를 딱 봤을 때부터. 그래서 이제 써야 되는 것은 뭐 관직어계 무슨 전체적으로 뭐 안 써주셔도 됩니다. 이것까지 굳이 안 써주셔도 앞에 썼는데 뭐하러 써요. 그래서 이거 안 써주셔도 되고, 예, 저는 논리를 두 개로 무조건 나눠서 쓰셔야 돼요. 성질이 직감되는지 아까 봤을 때 3, 3조이랑 3호는 자타 상품 식별력을 부정하고 독점적성도 부정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쵸? 근데 그 내용이 여기 보시면 여기 A랑 B에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타 상품 식별력이 없다라고 먼저 얘기를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있다 하더라도 얘가 독점적성도 없다까지 사안포섭을 해주시면은 완벽한 답안이 되시는데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네, 요거까지 써주면 더 좋은데, 예, 뭐 수석하실 거 아니잖아요. 모르겠어요. 수석은 저보다 더 잘 쓸 수도 있는데 요거까지 쓰는 거는 좀 과하다. 네, 요거만 해도 충분히 잘 썼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성질직을 직감하는지 성질직감 표시인지 어떻게 있는지 하냐면은 얘는 구성 하나를 떼서 이제 검토한다고 그랬죠. 얘는 플러그 모양이고 얘는 지금 충전하라라고 돼 있고 얘를 결합했을 때 그 새로운 식별력이 형성되지 않는다. 네, 새로운 식별력이 형성되지 않는다. 하나 넣어주셔야 되고, 예, 좌측에 이 내용 써주셔야 되고 우측에 이거 써주셔야 되고, 뭐 하나 넣을 것은 영어 보급 수준, 우리나라 영어 보급 수준,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영어를 잘한다더라. 네, 그거 이제 하나 적어주시면 되겠죠. 네, 요거까지 해주시면 아주 완벽한 답안이 될 수 있는데, 예, 뭐 하나 빠주셔도 돼요. 뭐 하나 정도 빠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특정인에게 독점시키 사용할 수 없는지, 예, 플러그로 형상화된 도형이랑 이 차지랑 이런 문구들은, 이런 문구 자체는 이 충전하는 이 업계에서는 정말 많이 사용하고 있다더라. 흔히 사용되고 있다더라. 네, 이거 다 사용하고 있는데 니 혼자만 독점시킬 수는 없다. 이런 말임이에요. 그래서 특정인에게 독점시키기는 공익상 타당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파기환송 할 수 있을 것이다. 네,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한번 볼까요? 설문 1회 추가적으로 외국어 상표 직심사 판례 추가적으로 적었는데 이것도 과한 건가요? 외국어 판례 적어주셔도 되는데 사실 그 직심사 판례 있잖아요. 무슨 뭐 그 심사숙고하거나 무슨 뭐 사전을 찾아봐야 된다는 등. 근데 그 판례를 써주면 좋아요. 사실 그 판례를 교수님들이 다 알고 계시거든요. 웬만한 교수님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게 그래서 또 써줘도 전혀 배점상은 문제 없습니다. 근데 이제 아마 제 수업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너무 배점이 과하지 않는 이상 배점이 너무 작은데 직심사를 굳이 써야 된다. 저는 그러면 말릴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 직심사가 옛날에는 많이 나왔는데 요새는 많이 판시가 안 되거든요. 왜 많이 판시가 안 되냐면은 그 이제 막 스마트폰이 많이 발달하고 밖에 나가서도 사실 그냥 뭐 일단 스마트폰이 많이 발달했으니까 뭐 밖에 나가서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바로 검색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10년 전만 하더라도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집에 가가지고, 그쵸? 그 집에 가가지고 사전을 찾아봐야 돼요. 심사숙고를 해야 돼요. 아, 이게 뭐지? 이라고 심사숙고를 해봐야 돼서 이게 시대를 약간 반영해서 그 판례가 점점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네, 그렇게 치면은 토마틸로도 직심사가 나와야 돼요, 사실. 근데 토마틸로 판례 보시면은 직심사가 없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배점이 크다. 그러면은 적어주셔도 상관이 없다. 왜냐면은 교수님들 머릿속에는 아직 직심사 판례가 잘 뇌리에 박혀 있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너무 시간 낭비라고 생각이 되시면은 그냥 제껴두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답변이 됐나요? 문제 2번은 이렇게 이제 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문제 3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번은 이거는 이제 사례 중심형 문제죠. 사례 중심형 문제, 그쵸? 이거는 딱 보자마자 그 사례 중심형 문제, 특히 이제 문제 유형을 봤을 때 상표법상 조치를 논하시오 이런 거 이제 문제 유형 모든 조치라고 하면 두 가지가 생각나야 되는데 여기서는 등록상표에 대하여라고 물어봤으니까 요거 제끼고 그쵸? 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검토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3번 한번 볼게요. 네, 사실관계를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제가 사실관계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할 필요는 없겠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사실관계가 되어 있는데 뭐 갑이라는 사람이 일본에 출원했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뭐 이렇게 됐다. 뭐 다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문제 1번부터 한번 볼까요? 네, 밑에 타임테이블 그냥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의뢰 상표 출원이 등록되었다. 네, 요 사실 앞에 문제에서만 보면은 의뢰 상표권이 등록되지 않았어요. 네, 여기까지만 딱 나오고 여기서부터 1번 문제에서 시작하면서 등록되었다라고 딱 가정을 해요. 네,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1번 병이 의뢰 등록 상표에 대해서 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취할 수 있는 상표법상 조치에 대해서 논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표법상 조치에 대해서 논하는데 등록상표에 대해서 이 의뢰 등록상표를 어떻게 조질 것이냐 그거를 이제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상표법상 모든 조치 제가 항상 필수 유형 해가지고 이 모든 조치 문제 제가 되게 자주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2년에 한 번꼴로 나온다고 해가지고 작년에 나왔다고 말씀드렸는데 올해 또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모든 조치라고 되어 있는데 사용 사실에 대한 조치 제끼고 요거 이제 검토를 해주시면 되겠죠. 항상 얘가 등록되어 있는지 아니면 출원 계속 중인지 항상 다시 확인을 해주시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효 사유, 취소 사유 조치 검토를 해주셔야 되는데 해볼까요? 등록 사실에 대한 조치 어떻게 할까요? 무효 사유를 먼저 검토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33조, 34조. 그래서 34조 안에는 뭐 1호부터 21호까지 있고 34조 사망도 있고 뭐 온갖 별의별 잡다한 것들이 많은데 얘를 5가지로 분류하면 주선신상기라고 제가 그 강의 시간에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주선신상기 5가지로 항상 분류를 하라고. 이게 사실 제가 제 머릿속에서 분류를 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린 게 아니라 이 분류가 원래 사실 일반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분류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요. X상표 및 X'プラ임 상표의 인식도와 관련된 사항은 논하지 아니한다. 네, 이 뜻이 뭐냐면은 이거 제끼라는 겁니다. 네, 요거 바로 제끼라는 겁니다. 네, 그렇죠? 요거 그냥 제끼라는 겁니다. 요거까지 논하면은 귀찮으니까 내가 문제 만들기 귀찮으니까 요거까진 논하지 말라.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문제를 만들다 보면은 이 주지점명성 끼워넣는 거 굉장히 문제가 꼬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제낀 것 같아요. 이 출제자가. 아무튼 네. 그래서 무효사유 검토해 볼게요. 33조는 X, Y로만 지금 나와 있잖아요. 이 표정에 대한 묘사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전혀 논점이 아니고 쟁점 의도도 된 쟁점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선 한번 볼까요? 선. 예. 요 선은 얘를 기준으로 봐야 되는데 얘를 기준으로 선출원에 의한 선등록 상표가 있는데 사실 얘는 일본에다가 출원해서 등록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안 된다. 얘도 쟁점 없죠. 그렇죠? 그 다음에 신 한번 볼까요? 신의관계 보시면은 지금 을이라는 사람이 이 갑과 신의관계가 있었죠. 그리고 을이라는 사람이 알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판매 계약도 있었대요. 계약관계죠. 계약관계. 신의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21호 적용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얘는 이제 조약 당사국에 이제 등록된 상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1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이제 20호 여쭤보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 20호 여쭤보실 것 같은데 20호는 안 되나요? 20호는 사실 이 문제에서는 좀 애매해요. 왜 그러냐면요. 네, 심사 기준 하나 보여드릴게요. 20호는 조금 애매한 게 52001 신의체계 바이오천사 3사조이랑 20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심사 기준이에요. 그래서 심사하시면서 꽤 보실 건데 여기 보시면은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 중인 상표임을 알고 있을 것 요게 있죠. 근데 이 사용하거나 사용 준비 중인 것은이라는 것은 국내에서 사용 또는 사용 준비 중인 경우라고 하고 있고 사용 또는 사용 준비 중인 타인이라고 돼 있잖아요. 법조문에서는. 그래서 얘는
아, 이거 컨트롤 F 안 돼요. 이거는 이제 그냥 PDF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타인, 이 갑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사실 이 문제에서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네. 뭐, 뭐 갑과 판매 계약을 했기 때문에 얘가 사용 중인 거 아니냐, 국내에서 사용 중인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조금 애매합니다, 사실. 네, 사실 조금 애매해서 뭐 20호 그 논리로서 20호를 써주셔도 사실 사례 중심형 문제니까 뭐 상관은 없는데 저는 21호가 좀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조약 당사국에 이제 일단 등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 너무 명확하게 나와 있죠. 네, 그래서 21호 저는 21호를 선택했고 성명상호도 안 돼요. 이 뭐 상호가 뭐 X가 상호다 이런 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안 되고 이 기타 1호, 4호, 5호 이런 것들, 네, 이런 것들, 이런 잡다한 것들, 네, 이거 나올 정도면은 문제를 딱 보자마자 알 수 있어요, 사실. 네, 이거 나올 정도면은 이거 뭐 냈네라고 이제 딱 이제 나오죠. 그래서 딱 이제 하나 써주시면 됩니다. 보자. 한번 볼까요? 어, 스테링님, 갑은 2019년 9월 15일 본인이 한국에서 독자적으로 생산한 Y 제품에 X 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하고 있는 중이다. 갑은 본인이? 그 얘기가 있었나요? 그 얘기가 있으면은 20호도 될 것 같은데요? 보시면은, 어, 예, 그쵸. 2019년 9월 15일부터라고 돼 있죠. 2019년 9월 15일부터. 어, 그러면은 20호도 적용될 수 있겠네요. 뭐 이 논리를 가지고 20호도 적용된다라고 해주시면 이래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혹시 뭐 제가 뭐 빠뜨린 게 있으면은 꼭 알려주세요. 저는 어, 21호가 훨씬 했는데 20호도 그 논리로 보면은 될 것 같긴 하네요. 네. 그러게요. 저도 못 봤네요. 저도 이거 그 문구를 가지고 20호 주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제 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네. 송석 4호는요. 4호가 안 된다고 좀 논점이 될 것 같아서요. 송석하고 비슷해서 근데 이 사례 중심형 문제에서 송석을 너무 크게 언급하기에는 조금 무리는 있어요, 사실. 얘가 사실 조치를 논하라 그랬는데 사호는 결국에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호는 뭐 언급하더라도 한 두 줄로 끝내셔야 돼요. 그래서 송석 판례를 너무 길게 쓰시기에는 조금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호를 쓰셨다면 사실 배점은 들어갈 것 같은데 좀 효율성은 좀 떨어질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뭐 길게 쓰셔도 사실 논점 자체는 돼요. 왜냐면은 일단 뭐 얘는 일단 계약관계 위반이라고 하더라도 뭐 사호가 적용이 안 된다라는 게 판례 명확히 나와 있으니까 배점은 들어가요. 네, 제 생각엔 배점은 들어가는데 21호 잘 쓰셨으면은 그냥 잘 배점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거 썼다고 막 감점하고 그러진 않아요. 네. 네, 그리고 저게 한국에서 사용한 게 을을 통해서 사용한 건데 119조는 아닌 것 같은데 119조는 왜요? 어, 저는 이제 119조 1항 1호가 이제 됐다고 생각을 했던 게 일단 이제 그 출원하고 이제 등록받고 나서 이 사람이 사용을 한 게 X잖아요. 그러니까 등록을 지금 이거 제가 잘못 썼네요. 등록을 X 프라임으로 했어요. Y 프라임이랑 X 프라임으로 했어요. 얘가 지금 등록을 X 프라임이랑 Y 프라임으로 했는데 계속 지금 X만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사용한 경우보다 얘를 변형해서 사용했기에 타인의 대상 상표와 관계에서 출처 오인 혼동 우려가 더 커졌기 때문에 1호가 된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인식도를 생각하지 말라고 해서요. 인식도를 생각하지 말라는 거는 이건 제 생각인데 이건 이제 이거는 약간 출제자의 의도는 어떨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119조 1항 자체는 사실 인식도가 대상 상표의 요건으로 들어가 있긴 하지만 119조 1항 1호 자체가 어, 인식도와 정말 관련된 조문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이게 119조 1항 1호 자체가 인식을 보호하기 위한 그 제도는 아니기 때문에 뭐 1호를 넣어도 상관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네, 이렇게 쓰시는 게 사실 최선이고요. 하나 정도 빠뜨려도 그렇게 큰 타격 없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답안 바로 볼까요? 그래서 요거와 관련된 답안 그냥 바로 볼까요? 어,
1번 문제 한번 보시면은 병에 의뢰 등록 상표된 유치 아까 수설문 1번 그래서 21호 한번 쭉 적었고요. 21호에서 의지지 뭐 그다음에 삼포섭 쭉 이제 살짝 했고요. 네, 의지지 요건 그냥 묶어서 썼습니다. 사례 중심형 문제니까요. 그래서 무효 심판 청구 가능하다. 취소 심판 가능한다. 그래서 저는 사실 요거는 좀 오반가 싶기도 한데 그것도 좀 적었어요. 저는 그 디스커버리 판례도 적었는데 사실 이거는 의도한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이 출원하기 전부터 이미 사용을 하고 있다가 그거 이제 그나마 비유사한 거를 사용을 해가지고 그 등록을 받아가지고 이 등록 상표를 계속 사용하지 않았던 거를 등록 상표가 아닌 걸 계속 사용을 했다. 뭐 이런 사실관계만 가지고 이제 저는 이거 썼는데 뭐 지금 생각해 보면 좀 이거 좀 과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네. 헉셀 하려다가 뺐는데 이거 아까 그거 빼도 그렇게 큰 타격은 아니에요. 조야구주는 이미 조야구주 좀 이따 얘기할 겁니다. 119조 1항 1호 그래서 이렇게 했긴 했습니다. 취소 심판 가능하다. 그래서 기타 조치는 너 이거 무효 취소될 거니까 나한테 그냥 넘겨라. 뭐 포기해라. 뭐 이렇게 이제 출원해서 이제 자기 자신이 또 출원하면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1번에 1-1번 해봤고요. 1-2번 한번 볼까요? 1-2번에서 이제는 의리 병을 상대로 상표권 침해 금지 청구 소송에서 제기하였을 경우 이렇게 이제 반대로 가는 거죠. 반대로. 네. 그래서 병이 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논하시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유상부정 재남이죠. 유상부정 재남. 바로 물어보는 거고 유에서는 뭐 제 수업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유에서는 한 가지 쟁점만 있다. 상에서는 뭐 그 출처 표시 기능 그거 있고 보호 범위에서는 상표, 상품 플러스 세 가지 더 고려를 해주셔야 되는 게 동종성, 그다음에 저명한 경우에도 비유사한 상품에도 얘가 효력이 미치는가, 그다음에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 증명 표장 세 가지 더 해가지고 해주셔야 되고 정당 권한은 4등 권진, 그다음에 효력 제한. 그 90조 1항부터 5항까지 1항 1호부터 5항까지 그리고 권리남용 4가지 유형 이렇게 쭉 정리를 제가 요청드렸었죠. 그래서 침해 소송 제기를 했는데 이것도 보시면은 인식도와 관련된 사항은 논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99조 1항 이거를 이제 조금 의도한 것 같습니다. 99조 1항을 쓰지 마라. 이거를 의도한 것 같아요. 이제 보시면은 이제 출원 전부터 이미 병이라는 사람이 인식도가 갖고 있으면은 인식도를 획득을 했으면은 이미 그 99조 1항 선사용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에 걸릴 수 있어서 뭐 이렇게 이거는 쓰지 말라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무엇을 썼느냐? 네, 당연히 권리남용 항변 이죠. 그래서 무효 사유 명백한 권리에 기한 침해 행사는 권리남용이다. 그거 이제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얘가 무효 사유가 명백하잖아요. 3사조랑 21호. 아니면 뭐 20호, 21호 뭐 이렇게 해가지고 무효 사유 명백하니까 그거 전환합의체 판례, 하이우드 판례 이제 써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하이우드는 하이우드는 이게 정리를 하면은 이제 두 가지 법리가 있죠. 무효 항변이 허용되지 않고 권리 남용이고 이게 첫 번째 법리. 그다음에 두 번째 법리는 법원도 무효 사유 판단할 수 있다. 그거 두 가지 법리가 있고 잘 적어주시면 좋겠고 첫 번째 위주로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검토에서 세 가지 공목형 이제 쭉 써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길게 써주시면 좋기는 한데 뭐 이렇게 너무 길게는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유상부정 재남 해가지고 권리남용 검토한다 해가지고 뭐 항변할 수 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 한번 이제 문제 한번 답변 한번 볼까요? 송석 권리남용은 안 되나요? 송석 권리남용은 그거예요. 권범심이거든요. 권범심. 얘는 근데 권범심이 아니라 얘는 침해금지 청구 소송이잖아요. 그쵸? 네, 송석 판례는 권범심이에요. 권범심. 그리고 이제 이모시기님 한번 보시면은 제목 기일 법보주도 같이 써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게 사실 이제 권리남용의 일반론이죠. 일반론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써주셔도 돼요. 네. 진한 커피 여기다가 쓰셔도 돼요. 근데 쓰셔도 되는데 그게 이제 사실 일반론이 돼버려 약간 일반론적인 내용이라서 여기 한번 써주시고 요거 딱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럴까요? 사실 그게 사실 진한 커피랑 이 뭐냐 요 하이우드랑 사실관계 자체는 다르고 유형 자체는 좀 달라요. 근데 그거를
사실 저는 써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네, 잠시만요. 물론 결국 권리남용이 하지만 무효를 판단하지 않는 점에서, 그쵸. 어,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이제 어, 진한 커피 판례는 한번 볼까요? 이거 한번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진한 커피 판례는 2007년에 나온 판례예요. 그쵸? 2007년에 나온 판례. 이 2007년에 나온 판례는 그 그리고 하이우드 판례는 2012년에 나온 판례예요. 이 진한 커피 판례가 이 상표권 침해에서 이 신의 측의 법리를 좀 이제 끌고 와서 이제 그거를 구체적으로 유형화시킨 이제 처음 판례라고 이제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신의 측 일반론적인 얘기로 끌고 갔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지금 이 진한 커피 사실관계를 다들 잘 아시겠지만 진한 커피 사실관계를 지금 선고가 된다고 한다고 하면은 얘가 무효사유 명백하죠 당연히. 왜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음반 그 편집자가 나가가지고 뛰쳐나가가지고 출원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 위반 이런 거기 때문에 3, 4조 1항시 21호 이거 충분히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판시가 된다면은 무효사유 명백 이제 이 좀 더 적합하겠죠. 근데 이 당시에는 이 침해 소송에서 신의 측을 이제 법리를 끌고 올 것인가 그게 이 판례에서 이제 주요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무효사유 명백 그 법리가 발달되기 전에 이 판례가 이제 나왔기 때문에 이건 2007년 판례예요. 2007년 판례. 그렇기 때문에 네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사실 일반론적인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침해에서 상표법 침해에서 이 권리남용이라는 법리가 이끌어 나올 수 있는가라는 법리를 여기서 이제 설치를 해준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일반론적으로 많이 쓰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게 아니죠. 요거죠. 요거. 네, 그쵸. 그래서 이거 민법에서도 이거 설명해요. 이거 민법에서도 요 법리 지문으로 나와요. 네. 그래서 이 진한커피 사건은 사실 무효사유 명백보다는 얘는 이제 일반론적인 권리남용 일반론적인 이제 측면에서 좀 더 설치를 했다는 걸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쓰셔도 돼요. 여기다가 진한커피 해주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무효사유 항변할 수 있다. 네, 항변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 맞다. 진정상품 병행 수입 안 되느냐? 진정상품 병행 수입 한번 검토를 해볼까요? 진정상품 병행 수입을 하려면은 일단 진정상품 병행 수입은 될 수가 없죠. 왜냐면은 일단 갑이 우리나라에도 지금 등록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이 진정상품이 되려고 하면은 얘가 이렇게 돼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돼야 돼요. 그렇죠? 우리나라에도 상표권이 있어야 되고 일본에도 상표권이 있어야지 진정상품 병행 수입 쟁점이 나오는 겁니다. 네, 그렇죠? 네, 이거 무슨 말인지 알고 계시겠죠? 이거 우리나라에도 등록이 돼야 되지 당연히 얘가 진정상품 병행 수입이 법리가 나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망의 3번. 네, 3번 아까 제가 이거 스트리밍 열 때 제가 게시판 한번 봤거든요. 네, 게시판 봤는데 엄청 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거를 꼭 이제 드려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대망의 3번입니다. 3번. 네, 3번 갑니다. 3번에 2번 갑니다. 어, 지금 이게 이제 빠졌어요. 요게 빠졌습니다. 그리고 요 사실관계가 하나 더 추가됐어요. 우리나라에 이제 출원이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X가 Y가 한국에 출원되었다. 네, 그게 이제 더 이게 추가가 되어서 요게 이제 출원 계속 중인 경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X 상표를 등록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네, 등록받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러면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등록받기 위한 조치는 일단 거절 이유가 있기 때문에 얘가 액션을 취해야지 등록을 한다는 겁니다. 등록받기 위한 조치로 출원한다. 이런 말이 안 되죠. 네, 그러면은 변리사를 선임해서 출원한다. 이거는 조치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서 얘는 반드시 거절 이유가 있기 때문에 얘가 조치를 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검토를 한번 해볼까요? 뭐 어떤 거절 이유가 있는지 주선 신상기 한번 해볼까요? 주선 신상기 뭐 해볼 필요는 없겠지만 사실 이제 막 다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선출원 위반이 있죠. 선출원 위반. 네. 제 35조 선출원 위반이 있습니다. 그쵸? 35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쵸? 뭐 인거정의 포승보라고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있을 수 있는데 뭐 당연히 이제 인용 상표 그 지위 이제 설명을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뭐 거절이를 판단해서 뭐 정보 제공 이신청 해가지고 뭐 포기 양보해라 뭐 아니면은 뭐 승계해라 뭐 포기 아니면은 뭐 출원 보류한다 뭐 이런 거 있는데 인거정의 포승보에서 하나 더 빠뜨린 게 있어요. 인거정의 포승보에서 하나 빠뜨린 게 있는데 그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여러분 그 싸움의 중심이 되었던 조약 우선권입니다. 조약 우선권. 예, 이 조약 우선권을 사실 생각을 못 하신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막 뭐 저도 이제 댓글 보니까 뭐 조약 우선권 당연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 못할 생각 뭐 이거는 사실 어 생각을 못할 가능성이 좀 더 커요. 네, 생각을 이걸 뭐 이렇게 생각 왜냐면은 사실 이 조약 우선권이 35조를 물고 있잖아요. 35조. 이 35조를 판단함에 있어서 대한민국 출원인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요건이 이렇게 쭉 있는데 요건 다 만족합니다. 그래서 요건 보시면은 제1국 출원이 있다. 그래서 일본에 지금 출원이 있죠. 예, 일본에 이제 출원이 있고 5월 14일로부터 얘가 6개월 이내 있고 그다음에 적법한 우선권 주장이 있고 그다음에 3개월 이내에 증명 서류 제출해야 된다. 네. 다 만족을 하니까 일국 출원 35조 규정을 적용할 때 그렇죠. 35조 규정을 적용할 때 네. 그래서 출원을 넣어본다. 46조 1항까지 적어주시면 좋겠죠. 네, 법조문 굳이 안 적으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사안의 경우에서 이렇게 해주시면은 35조 1항 극복할 수 있다. 네. 이게 그 실제로 실무에서도 이런 거를 많이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조약구성권 주장에 이 요 35조가 바로바로 떠올리지 않았다면은 이게 사실 생각이 떠오르기가 힘들죠, 사실. 네.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조치가 하나 있고요. 요게 이제 조치가 하나 있고 또 하나의 또 조치가 뭐가 있냐면은 당연히 선언의 지위를 소멸시키는 거죠. 네, 제 생각에는 얘랑 얘가 한 2대 2 뭐 이렇게 되고 얘가 한 1 정도로 될 것 같습니다. 1대 2대 2 그러면은 총 몇 점이죠? 얘가 1점 1.5점 1점 모르겠어요. 이거는 이제 저도 잘 모르겠는데 어 요렇게 두 개를 병렬적으로 쓰는 것이 이제 출제 의도가 되지 않느냐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볼까요? 음, 상표 관리는 안 적나요? 상표 관리를 왜 적어요? 상표 관리는 이제 보통 이제 제외자인데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경우에 상표 관리인을 선임한다라고 돼 있죠. 그러면 갑이 일본인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제내하고 있지 않나요? 그렇진 않네요. 상표 관리인 쓰셔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상표 관리인을 이제 쓰셔도 될 것 같은데요. 뭐 요거 할 때 뭐 상표 관리인을 선임해야 된다. 여기 또 상표 관리인을 선임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 네, 이제 이런 거 이제 쓰시는 분들이 이제 수석을 합니다. 네, 상표 관리인 선임, 상표 관리인 선임. 네, 너무 불명확한 상표 관리인 선임까지는 제 생각에는 이게 출제 의도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의도까지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실체적 진실에서는 된, 뭐 가능은 하다? 우리나라에 없다거나 그쵸 이게 사실 어, 약간 좀 더 나아가서 약간 가정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건 어떻게 보면은 그쵸 이제 제내자라면은 사실 이제 필요가 없는데 그쵸 제외자라는 사실 보시면은 일본에서 판매하고 있다. 뭐 일본에서 판매하고 있다. 제외자인가? 어, 아니 또 그러고 보면은 또 제내자일 수도 뭐 제내자일 수도 있죠. 뭐 제내자일 수도 있는데 어, 이거는 만약에 쓰신다고 하면은 갑이 국내에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상표 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예, 이거는 의도는 아니에요. 예, 의도는 전혀 아니에요. 예, 사실 실무적으로 이렇게 그냥 대리인 이렇게 하지 상표 관리인이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쓰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출제 의도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실체적 진실에서 답안지에 쓸 수는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됩니다. 자, 4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번에서
한번 보시면은 얘는 이제 얘는 진짜 사례 중심형 문제 끝판왕이에요. 진짜 얘는 사례 중심형 문제, 심지어 얘는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를 했는데 혹시 이제 더 생각나는 게 있거나 혹시 뭐 반박할 게 있으면은 저한테 언제든지 편하게 그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의 포인트는 요거예요. 3, 4조이랑 7호. 네, 3, 4조이랑 7호에 해당한다. 그러면은 이제 유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저희 키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기간 경과했대요. 네. 그래서 상표는 기간 경과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안 괜찮죠. 근데 특허는 기간 경과하면은 사고 나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절 결정 전과 후로 나눠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 이제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거절 결정 전부터 한번 볼게요. 네, 거절 결정 전은 먼저 항상 3, 4조이랑 7호가 나오면요. 그 보통 이제 좀 실무적으로는 이제 보통 3, 4조랑 7호가 거절이고 나면은 앞에 있는 그 상권리가 하자가 있냐 없냐부터 사실 봅니다. 그래서 하자가 있으면은 당연히 아니 쟤를 죽여서 내가 살 수 있는데 당연히 이제 죽이는 게 조금 더 맞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제 한권리에 하자가 있으면은 당연히 무효 심판, 취소 심판 해서 이거 할 거니까 너 심사 잠깐 기다려봐. 심사 잠깐 기다려봐 해놓고 이제 선등록 상표 이렇게 조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등록까지 유도하는 거. 네, 이게 이제 첫 번째 시나리오가 되겠죠. 그리고 선권리에 하자가 없는 경우. 그래서 봤는데 얘 잘했어. 되게 크리티컬해. 그러면은 어 크리티컬해. 그러면은 이제 어쩔 수 없죠. 이제 AB에 대해서 빨리 이제 권리화를 해야 되고 분할 출원해야 되고 C에 대해서 이제 권리화를 해야 되겠죠. 반대로 하셔도 됩니다. 얘를 C에 대해서 권리화를 하려고 이제 C만 해서 이제 분할 출원하고 AB에 대해서 권리화 방안 해가지고 이렇게 반대로 하셔도 돼요. 네, 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했는데 뭐 다른 방식으로 이제 검토를 해주셔도 되는데 요거는 조금 이제 오픈 약간 결론일 가능성이 더 커요. 근데 실무적으로는 요 두 개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이것도 제 생각에는 약간 실무형 문제를 좀 실무형 문제 없어진 거를 좀 의식해 가지고 이렇게 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해봤는데 거절 결정 후, 네, 거절 결정 후도 마찬가지예요. 선권리 하자가 있는 경우, 없는 경우 두 개로 나눠서 해야 됩니다. 근데 차이점이 있어요. 거절 결정 전에서는요, 이 거절 결정 전이라는 것은 이게 이 거절 이유가 이 여러분들 출원 공고가 언제 되신지 아세요? 출원 공고. 이 출원 공고라는 거는 거절 이유가 없을 때 이제 출원 공고가 나옵니다. 나 이거 등록시켜 줄 테니 나 이거 그 등록될 것 같으니까 이거 이의 있는 사람 이의 신청하세요 하는 게 출원 공고예요. 그렇죠? 그래서 출원 공고가 심사관이 거절이를 발견했는데 출원 공고를 할 수가 없어요. 네, 법적으로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출원 공고가 없는 거절이에요. 없어요, 얘는. 그렇기 때문에 어, 출원 공고가 없기 때문에 보정은 가능하는가? 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상표는 거절 이후 통지서 나온 후부터 30일 이내에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제 상표법을 잘 알고 계시면은 그 보정 시기를 조금 어느 정도 알고 계시면은 이제 아마 법조문을 보시다가 시험장에서 아마 아실 수도 있는데요. 여기 이제 보시면은 40조 한번 볼까요? 40조. 네. 40조에 보시면은 출원 공고 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거절 결정할 때까지 보정이 가능해요. 그리고 분할 출원도 보정이 가능한 시기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의견 제출 통지서가 안 나와도 의견 제출 통지서가 안 나와도 보정 자체는 가능해요. 원래. 네. 출원 공고가 안 나왔다면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 그렇기 때문에 그 출원 공고가 없기 때문에 못 출원해서 AB를 삭제 보정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네, 삭제 보정한 다음에 예, 예. 그 다음에 분할 출원 해가지고 분할 출원 까가지고 A, B 해가지고 얘를 빨리 신속하게 등록받고 그 다음에 C 얘를 이제 골리아를 모색해야 되겠죠. 근데 골리아를 모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삭제 보정을 하는데 결국에는 거절 이후 통지가 거절 결정이 나오겠죠. 그럴 때는 거절 결정 불복 심판. 상표는 재심사가 없기 때문에 거절 결정 불복 심판 30일 이내 보정이 가능하다. 뭐 C를 뭐 C 프라임으로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보정을 더 추가를 더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선 권리를 양도를 제한할 수 있다. 네, 요거까지 해주시면
선권리 양도를 제한을 하는데 뭐 이전 제한 여러분들 그 권리할 이전할 때 그 유사 상품 범위 내에서 이전해야 되는 거 아시죠? 네, 그거 이제 또 추가도 검토를 해볼 좋겠다. 네, 여기까지 하면은 정말 최선인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까지만 해도 좋습니다. 뭐 분할 출원 뭐 이렇게까지 하고 얘도 사실 이렇게까지만 해도 차고 넘쳐요. 사실 약간 저는 이 문제를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아 이거 약간 실무형 없애면서 그래도 약간 실무에 조금 집중해보기 위해서 이 문제를 냈구나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좀 그런 의도가 좀 보였어요, 사실. 삭제 분할, 삭제 지정 상품 추가 출원 해도 괜찮나요? 지정 상품 추가 출원도 사실 어떻게 보면 방법은 될 수 있죠. 근데 사실 딱히 실익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지정 상품 추가 출원을 한다고 하면은 얘가 만약에 이때 출원을 했는데 이때 이제 지정 상품 추가 출원을 했어요. C에 대해서요. 그렇게 되면은 이 C에 대해서는 출원일이 요때가 돼요. 이때가 출원일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좀 권리화 방안 입장에서는 조금 불리할 수 있죠. 근데 뭐 등록을 원한다면요, 뭐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를 없애는 방안도 일단 얘요, 일단 그쵸, 예, 그쵸, 예, 뭐 할 수는 있는데 대리인이 절차 밟음이 위임 신고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그쵸, 예, 그쵸. 변리사로서 당연히 여러분 이제 영업을 하려면은 당연히 수임을 해야 되니까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대리인 사원부터 할까요? 이렇게 해야죠. 네, 당연히. 네, 뭐 한 줄 정도만 써주세요. 한 줄 정도만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쵸.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절 결정 후. 네, 거절 결정 후는 전하고 좀 달라요. 네, 후는 거절 결정이 이미 났잖아요. 거절 결정이 이미 났으니까 보정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정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거절 결정이 나버렸어요. 네, 거절 결정이 나버렸으면은 거불심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보정이 가능합니다.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는 뭘 했든 간에 일단 거불심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거불심, 뭐 이렇게 일단 일단 뭔지 모르겠는데 거불심부터 해야 돼요. 일단 거불심부터 하고 나서 분할 출원. 얘도 시기적 요건 한번 보시면은 거절결 이게 거불심이거든요. 111조가 거불심이거든요. 거불심에 대한 거절 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정을 할 수 있고 이 분할 출원인 것은 보정할 수 있는 시기에 각 호에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거불심은 어떻게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불심을 하고 분할 출원을 그러니까 이제 분할 출원은 거불심 후 가능하다. 네, 그거 이제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심결시 전까지 무효 심판, 취소 심판, 심결시 전까지 심결시 기준으로 판단하잖아요. 네, 그거 이제 얘기 네, 3, 4조랑 7호 판단 시기, 네, 7호 판단 시기 뒤에 적었어요. 한번 같이 볼게요. 네, 심결시 전까지. 그래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렇다. 선권리에 대한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뭐 어쨌든 이제 거불심은 해야 됩니다. 네, 분할 출원을 하든 무슨 뭐 양수 양도를 하든 무슨 뭐 라이센싱을 하든 뭐 어쨌든 간에 거불심 일단 해야 됩니다. 네, 안 하면 사고 나요. 네, 거불심 하고 모출원 A, B 삭제. 그 다음에 뭐 C에 대해서 권리화 방안 그쵸 삭제하고 A, B에 대해서 분할 출원하고 그리고 아까처럼 양도 제한하고.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답안은 아까 이제 잘 지적해 주신 분이 계신데 이거 꼭 써주셔야 됩니다. 네, 3, 4조랑 7호는 등록 여부 결정 시 기준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얘가 일단 출원 등록될 때까지 얘를 조지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등록될 때까지 무효 심판, 취소 심판으로 조지겠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선권리를 없애겠다. 그리고 상표 심사 중지 요청. 네, 너 잠깐 기다려봐. 내가 이거 조지고 올게. 이거죠. 이거. 네, 70조 1항 해가지고, 심사 중지 요청할 수 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결 시 후에 무효는 되는데, 양수는 안 된다. 무효? 심결 시 후에 무효는 되는데, 어, 아, 심결 시 후에 무효는 되는데, 그쵸. 뭐, 정확히 말하면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적어주시면 이제 좋은 답안이 될 것 같고요. 선권리에 하자가 없는 경우, 선권리에 하자가 없는 경우는 이제 AB에 대한 권리화 방안,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정 가능 시기다. 예. 거절 결정을 아직 안 났는데 보정은 가능하지 않느냐. 그래서 보정 가능 시기이기 때문에 분할 출원 가능. 그래서 얘를 삭제하고 삭제하고 분할 출원도 하고 C를 해서 하고 네. 뭐 요거까지 적어주시면 아주 최선인데 너무 과합니다. 요거까지는 그냥 패스. 요거는 좀 너무 예. 요거 쓰시면 이제 그 수석 하시는 분은 이제 저보다 더 잘 쓰시겠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거절 결정 후 방안 이거는 무조건 거불심을 해야 된다. 네, 거불심을 해야지 뭐 보정을 하든 분할 출원을 하든 할 수 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절 결정 불복 심판을 해야지 된다. 네, 그리고 30일 이내 빨리 해야 된다. 그래서 거절 결정 나셨어요? 근데 저 거절 결정 났는데요. 여지껏 뭐 했어요? 그럼 빨리 거불심 해야지 하면서 이제 빨리 이제 거불심 이제 해야 되겠죠. 네. 네,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서 해주시면 되는데 사실 제가 지금 적어놓은 요 샘플 답안이 거의 진짜 저희 그냥 영혼까지 끌어들여서 제가 만든 거거든요. 영혼까지 끌어들였다 뭐 저도 이제 빠뜨린 게 있을 수 있죠. 근데 저도 이제 하나하나 쓸 때 굉장히 이제 고심하게 이제 썼거든요. 사실 이게 2시간 만에 이렇게 못 만들어요. 사실 더 이제 검토를 할 수는 있긴 있지만 2시간 만에 절대로 이렇게 못 써요. 그래서 여기에 한 몇 개 좀 빠진다고 하더라도 좀 전체 취지만 좀 잘 맞으면은 좀 좋은 배점을 가져갈 수 있다. 그리고 항상 이 변리사 시험은 상대 시험이기 때문에 남이 못 쓰면은 내가 조금 못 써도 좀 약간 용서는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것도 너무 이제 뭐 이런 거 디테일 하나하나 빠졌다고 너무 낙심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네 문제를 쭉 검토를 해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 한번 총평을 좀 해드리자면은 57회 상표법 문제는 솔직히 뭐 쉬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신데 저는 절대 안 쉬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뭐 1번 문제 이런 거 이제 쉽다고 이런 거 판례 그대로 나왔다. 뭐 이런 거는 솔직히 그럴 수 있어요. 뭐 이런 거는 판례 많이 공부를 하시니까 뭐 이런 거는 뭐 잘 쓰시 뭐 이렇게 디테일하게 안 쓰시더라도 뭐 이렇게까지만 써도 뭐 점수를 잘 주잖아요. 이렇게까지 해도 사실 점수를 그렇게 나쁜 점수를 받진 않거든요. 이런 거는 이제 잘 썼다고 해도 사실 이제 이런 데서 좀 문제 자체가 애매모호했던 거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거 이제 길게 쓰는 것 자체도 굉장히 사실 어려워요. 사실 이게 짧게 치는 것보다 사실 길게 쓰는 것도 되게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도 보면은 이게 디테일하게 이제 뭐 이런 거 이제 정말 하나하나 다 챙기셨다면은 정말 잘 쓰신 거예요. 정말 잘 쓰신 거고 문제 3번도 사실 이제 사실관계가 그렇게 간단하진 않았어요. 이 정도면은 제가 내는 사례 중심형 문제만큼 내는 건데 어, 어, 그쵸. 이 정도면 좀 많이 이 정도면 좀 복잡한 편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뭐 함정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좀 이런 고민하는 사유도 있고 그래서 좀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이런 거 이제 어,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요거 조약 구성권 주장 이런 것도 사실 뭐 게시판에서는 이거 뭐 안 쓰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거 안 쓴 사람이 되게 많을 거예요. 저는 이거 생각을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잘 쓰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국내 출원 소멸 해야지 얘가 극복이 된다. 요거는 이제 다 잘 쓰셨을 거예요. 요거 잘 쓰셔도 제 생각에는 한 50점 조금 안 되는 점수 참 잘 요 문제에서는요. 그럼 한 2.5점에서 한 3점 정도 받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요거는 진짜 이제 네. 그래서 요거는 그렇습니다. 뭐 이거는 이제 이런 게 이제 실무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는데 혹시 이제 법조문 좀 이제 보시면서 이런 걸 좀 생각을 이걸 정말 해서 생각을 해서 쓰셨다면은 정말 잘 쓰신 겁니다. 네,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이제 흠흠흠님 실무용 없애기로 했으면은 깔끔하게 승복해야지 얌체같이 실무용 문제를 내네. 그렇죠. 이거 사실 어 이제 사실 조금 약간 좀 예상하긴 했는데 저는 이제 저는 약간 좀 이제 실무형스러운 이제 문제가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 요거는 좀 이제 좀 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뭐 PPT 자료 메일 보내면 보내주실 수 있나요? 네,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보내드릴 수 있는데
이거 막 유포하거나 이걸로 이제 이의 신청을 하거나 이러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의 신청이 굉장히 예민한 문제거든요. 사실 왜냐면은 저는 이제 그 요거 그 이 정답을 아예 보고 나서 여러분들께 해설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이 문제를 분석해서 분석한 결과를 이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조금 약간 그 이의 신청해도 잘 안 될 수는 있어요. 네, 그런 거 이제 감안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해설해 주셔서 네, 이제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더 궁금한 게 있으면은 제가 메일 여기다가 적어드릴게요. 메일 제가 적어드릴 건데 저한테 궁금한 게 있으면은 뭐야 이거 skimforest gmail.com 네, 요거 메일로 저한테 보내주시면은 제가 혹시 이제 궁금한 게 있으면은 저한테 이제 보내드릴게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절대 상표 쉽지는 않았어요. 제 생각에는 절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 작년보다는 확실히 어려웠고요. 재작년보다도 확실히 어려웠고요. 어, 저는 그래도 이런 점에서는 점수를 조금 후하게 주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네. 네, 다 이제 합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합격을 하시고 이제 저랑 KBK에서 같이 보셔야죠. KBK 오시면은 제가 표준 특허 아주 자세하게 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특허법 이런 거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저보다 더 잘하시는 이제 사수변리사님이 알려주시긴 하시겠지만 저 이제 오시면은 내가 미국 특허법, 중국 특허법 이런 거 많이 아웃고잉 하는 사무소에 아웃고잉 하는 사무소 그런 거 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스트림은 여기까지 하고 어, 제가 뭐 여러 가지 문제 검토를 해서 법률 검토 이런 거 해서 제가 올릴 수 있으면 편집해서 올려 볼게요. 근데 못 올릴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못 올릴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좀 더 보고 지켜보고 이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 있으면 저한테 편하게 메일로 해주셔도 됩니다. 메일 주소는 제가 이렇게 남겨놓고 조금 한 10분 정도 제가 한 20분 정도만 이렇게 가만히 있겠습니다.